남은 오후장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의 날이 아닐까 그쵸? 싶습니다. 네. 정확히 1월 8일이었습니다. 기판 관련주들이 쉬어가고 있을 때, 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 네. 대덕전자를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 관심을 제가 가지면 네. 가는 겁니다. 예. 네. 내가 관심을 가지면 가는 거죠, 뭐.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진짜 바닥인 날에 딱 가지고 나왔어요. 42,000원 정도 대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경직 분위기로 조정이 나왔고요. 오늘 뭐 어제부터 신고가가 나왔지만은 오늘 완전히 그냥 신고가 패턴을 완전 만들면서 거의 60% 가까운 급등이 수익이 좀 챙기고 있죠. 자, 오늘 사실 이제 오늘 대덕전자가 유일하게 강한 이유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찍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올라갔었고 사실 간밤에 미국장이 좀 갑작스럽게 흔들리길래 어씨 이거 뭐지? 약간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반도체 소부장들을 탑픽 종목들만 딱 3종목을 딱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 VIP 고객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필반이 어제 막 3% 가까이 빠지고 막 나스닥도 거의 2% 넘게 빠지니까 좀 불안한데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말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오늘도 멋지게 신고가를 넘기면서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으니까 이제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뭐 알리바바 관련된 뉴스도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결국은 GPU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 여기다가 이제 뭐 TPU까지 다 뭐 전반적으로 쇼티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이고요.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미 급등 나오는 거를 좀 쫓아가는 거는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다. 못 간 종목들을 이제 잠시 뒤에 한번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 목표 가격을 좀 올리겠습니다. 2차 목표 가격이죠. 7만 원 선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1타 강사를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 이상은 좀 차익 좀 하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강하면 다음 거래일은 좀 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들이 좀 약하잖아요. 어제까지는 좋았다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속 게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오늘 같은 날에는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를 차익하는 관점이 좋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7만 원 넘어가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제시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요. 수익 축하드리면서 대덕전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보고 시장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많이 단단해졌음을 저는 오늘 또 한 번 느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일단은 미국장이 일단은 보합선에서 대부분 마감을 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지금 월가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K 펀드를 다시 조성해서 지금 K 증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 증권사에서도 우리나라 이 코리아 펀드를 ETF 형식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네, 엄청 지금 이제 핫하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거의 23, 4% 정도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거의 이제 한 보름도 안 되는 상황에서 2주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믿음도 이제 한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고 정부도 밀어준다. 이런 이제 뭔가 신뢰가 신뢰를 낳으면서 그 믿음에 부합하는 증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해외 투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사실 주력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도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초반에 정말 많이 셌었어요. 초반에 오전까지. 근데 오후에 조금 힘이 좀 빠졌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앞서도 제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 오히려 보유자 영역이고 제가 앞서서 그러면 이제 K반도체 쪽에서도 우리가 또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우주항공도 결국은 인텔리안테크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려서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밑에 있는 또 하위 단에 있는 종목들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의 끝판왕이 뭘까? 생태계 끝자락에 있는 종목이 뭘까? 이런 종목들까지 급등 나오면 제가 볼 때 반도체 소비량도 어느 정도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뒤에 그 종목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빠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중국에서 알리바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전우 PPU라는 또 이제 전우래요. 예, 군대에서 막 전우 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TPU, PPU 하면서 이제 자체적인 AI 칩을 만드는 이제 용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지금 AI 반도체 자체적으로 대량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알리바바가 나오죠. 알리바바는 지금 챗GPT를 잡기 위해서 QWEN이라고 해서요. 첸이라는 버전의 GPT를 만들었고요. 아마 뭐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무료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추론 기능은 지금 현재 글로벌 GPT 수준에서 가장 높은 게 알리바바 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토큰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그 토큰 사용량 늘면은 당연히 AI 칩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클라우드, 저장 공간하고 그리고 이런 뭔가 추론이라든지 토큰을 돌릴 수 있는 이 AI 칩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PPU를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이 AI 칩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만들었다. 대량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좀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빠르게 우리도 선점해야 되는 부분들, 숙제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경쟁 구도가 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음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 사람에게 필요한 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예, 이거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이전에 이제 뭐 2년 전에 갤럭시 시리즈에서 엔디집스 AI 처음에 탑재했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게 제주 반도체, 어우 반도체. 2년 전에 그게 막 3-4배 올라갔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온디바이스 AI인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도 계속 진화를 해요. 진화하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미세 노이즈를 잡는 설계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 더 가볍고 뭐 저전력에다가 발열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보안성에다가 최적화된 상당히 좀 나노적인 부분이겠죠. 이 공정 기술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설계 완성도가 이제부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알리바바에서도 AI 칩 만들 때도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다가 토큰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최적화할 수 있는 또 AI 칩. 이거를 같이 합본으로 만든 AI 칩이 대사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멀티가 가능하다는 거죠.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AI 칩이라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경쟁 구도도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조 원, 15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요. 지금 이제 4년 정도 남은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정책도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좀 밀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고 조만간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아마 이런 이 설계라든지 온디바이스 관련된 부분들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반도체 칩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또 지분을 사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티스처럼요. 그래서 잠시 뒤 그 관련주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한번 종목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어떻게 안 보시나요? 네, 봐야죠. 결론은 뭐 그냥 간단하게 좀 준비했는데요. 네. 뭐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우리나라가 메모리 최강국입니다. 예, 맞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도 이 AI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 기준인데 결국은 이제 뭘까요? 설계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게 되면은 이 모든 게 대부분 이제 스트레이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공략주는 칩 설계주.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할 때부터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아직 못 간 쪽으로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배열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종목인데요. 현재가 15,88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범주로 봤을 때는 AI 온디바이스 관련 주로 네. 이제 분류가 되는데 NPU 설계 쪽이죠. 네, 투자 포인트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 저전력 관련된 NPU 설계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반도체 쪽에서 사실 가장 생태계 끝자락에 있는 게 저는 설계 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설계 쪽에서의 실적은 사실 매우 좀 뭐 최근 보면은 많이 부진하죠. 뭐 이제 수주 소식 나오면은 뭐 80억짜리, 200억짜리 최대 규모 200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정부도 이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취지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또 온디바이스 AI 결국은 이제 뭐 중국에서 알리바바는 PPU라고 하는데 NPU 관련된 설계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마지막은요, 수급입니다. 외인 4거래 연속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차트 볼게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24년도 쭉 밀렸고요. 바닥에서 지금 정비가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조금 이제 볼린저 밴드 때문에 조금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제 볼린저 밴드 확장 국면에 들어가는 초입 구간이죠. 16,550원 박스권인데 여기 넘어가면은 매물대 없거든요. 따라서 목표 가격을요, 단기로 일단 잡아드릴게요. 18,500원 선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가격 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신광섭 매니저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6월까지 코스닥 1,5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조정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네이버에다가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한 20분짜리 올려드릴 거예요. 오랜만에 매크로도 한번 잡아보자고요.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조정이 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네이버에다가 신광섭 검색하시면 그쪽에다가 제가 영상 20분짜리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주말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엔뱅고드 신광섭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